오늘은 칼 융의 글을 바탕으로 한때 세상을 뒤흔들었던 정신분석학이라는 이론이 어떻게 스스로의 오류를 수정하고 발전해 나갔는지 그 아주 흥미진진한 진화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. 칼 융이 이 모든 분석의 기본 전제로 삼았던 관점을 먼저 짚고 갈게요. 그는 과학 이론이라는 건 무슨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. 계속해서 다듬고 발전시켜야 할 도구와 같다는 거죠. 그리고 정신분석학의 역사가 바로 이 말을 완벽하게 증명해 줍니다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. 정신분석학의 맨 처음 토대가 사실은 불완전한 거였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거든요.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론의 정말 심오한 진화가 시작된 겁니다.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브로이어와 프로이트가 함께 발전시켰던 첫 번째 정신분석 이론입니다. 이 이론은 당시 신경증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또 굉장히 직관적인 설명을 내놓았어요. 이 초창기 이론,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 이론의 핵심은 정말 간단했습니다. 뭐냐면 과거에 겪었던 어떤 강력한 감정적 충격, 딱 그 한 번의 사건이 지금 겪고 있는 신경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본 거죠. A가 B를 일으킨다. 아주 명쾌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었어요. 자, 보시는 것처럼요. 이 초기 이론의 치료 논리는 마치 꽉 막힌 파이프를 뚫는 것과 비슷했어요. 충격 때문에 감정이 어딘가에 꽉 갇혀버리고 이 억눌린 에너지가 엉뚱하게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갇힌 감정을 발산시켜주기만 하면 증상이 마법처럼 사라진다고 본 겁니다.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접근이었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완벽해 보였던 충격 이론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. 똑같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신경증에 걸리고 다른 사람은 멀쩡할까요? 이걸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. 바로 이 질문이 정신분석학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. 자, 이제 정신분석학의 역사에서 첫 번째 거대한 전환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초점이 아주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.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, 융이. 이 글을 쓸 당시에 이 최초의 충격 이론은 이미 폐기된 지 15년이나 지난 거였다는 점입니다. 근데도 비평가들은 여전히 이 낡아빠진 옛날 이론을 붙들고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론의 진화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프로이트가 기존 이론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대발견을 합니다. 환자들이 그토록 고통스럽게 이야기하던 충격적인 기억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. 와, 이건 엄청난 발견이었어요. 외부의 현실 세계만큼이나,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내면의 상상 세계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니까요. 이 발견은 자연스럽게 억압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이어지는데요. 억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정신이 너무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을 의식 밖으로,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꾹 눌러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. 일종의 애써서 잊어버리기 같은 거죠. 자,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?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내면의 심리적 갈등으로, 즉 우리 정신이 작동하는 그 방식 자체로 옮겨간 겁니다.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도약이었어요. 좋아요. 그러면 내면의 갈등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 갈등을 일으키는 힘, 그 에너지는 도대체 뭘까요?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정신분석학의 다음 진화 단계인 리비도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. 프로이트는 처음에 이 리비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했어요. 그건 바로 순수한 성적 에너지였습니다.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찾듯이 인간의 성적 욕망이 모든 정신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본 거죠. 하지만 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. 그는 리비도를 단순히 성적인 것에만 묶어두지 않았어요. 그걸 넘어서서 우리 모든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인 생명 에너지 또는 삶에 대한 의지로 본 거죠. 마치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가 열, 빛, 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요. 융은 이 설명을 위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아주 멋진 비유를 사용합니다. 갓 태어난 아기의 리비도는 일단 먹고 자라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애벌레 단계와 같다는 거예요. 이 단계의 에너지는 아직 성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죠.
그러니까 아기들의 손가락을 빠는 행동 같은 건 성적인 도착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오갑과 리비도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종합해서 신경증에 대한 훨씬 더 정교하고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. 드디어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다 왔네요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신경증의 진짜 원인은 과거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아니에요. 바로 현재의 문제입니다. 우리의 정신 에너지, 즉 리비도가 유아기적인 작동 방식에 고착되어서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, 그게 문제라는 거죠. 이 슬라이드가 신경증의 본질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. 말하자면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 같은 겁니다. 어린 시절의 낡은 심리적 패턴, 즉 내면의 아이가 요구하는 것과 성인이 되어서 마주해야 하는 현실의 요구 사이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싸움인 거죠. 결국 정신분석학이 이 기나긴 진화의 여정 끝에 도달한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. 신경증이란 건 과거의 유령에게 시달리는 병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으로 나아가려는 현재의 나와 아직도 어린 시절의 방식에 머무르려는 과거의 나 사이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갈등이라는 통찰입니다.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여러분의 현재를 움직이는 힘이 어쩌면 우리가 기억조차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낡은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.